안녕하세요. 이노의 숲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노입니다. 오늘은 3월에 읽은 책을 소개해 보려 합니다. 3월은 새학기가 시작된 달이라 정말 바빴는데요. 그래도 2월부터 읽었던 책들을 마무리하면서 생각보다 많은 책들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3월에는 어떤 책들을 만났는지 함께 가보실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우치다 타츠루 선생의 완벽하지 않을 용기입니다. 얘는 지금 근무하고 있는 학교로 발령받았을 때 선물 받았던 책인데요. 몇 년째 책장에 꽂혀있던 책을 드디어 읽었습니다. 이상하게 손이 안 가서 미루게 되더라고요. 이 책은 교육에 관한 새로운 시각을 이 저자 우치다 타츠루 선생의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전달하는 책이에요. 강의나 강연 내용을 정리하다 보니 저자의 강의 스타일이 아주 잘 드러나더라고요. 교육 이야기를 하다가 세계 정치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등 이야기가 조금은 다른 길로 새기도 해서 읽기가 어려웠지만 그 모든 내용이 교육이라는 하나의 큰 흐름 속에서 이어지는 영 딴소리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몇 가지 구절로 책을 기억해 봤는데요. 두 가지 구절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면서 책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절입니다. 정말로 생존 능력이 강한 아이들은 수업을 잘 안 듣는 아이일 수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살아남기 위해 학교에서 도망치는 선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수업을 들을수록 자신의 생명력이 떨어진다고 느껴 도망치는 것은 어찌 보면 생명체로서 올바른 판단입니다. 이 구절을 읽으니까 몇몇 아이들이 머리에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학교가 모두에게 맞는 공간은 아닐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공교육 교사라서 모든 학생들이 학교에서 잘 지냈으면 좋겠지만 이 문장을 읽고 나서는 도망치는 것도 누군가에게는 생존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처음 해봤습니다. 다음으로 또 기억에 남았던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처럼 어린 아이들부터 중학생, 고등학생까지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제일 먼저 가르쳐야 할 것은 역시 자기 내면의 다양한 것이 혼재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일 겁니다. 이 구절에 쓰인 자기 내면의 다양한 것이 혼재해도 괜찮다라는 말은 제가 올해 새학기를 맞이하며 아이들에게 해준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특히 올해 고3 담임을 맡다 보니 아이들이 진로며 학업 스트레스며 친구 관계며 많은 갈등을 하고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 갈등이 어찌 보면 당연한 건데 아이들이 갈등을 힘들어하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다양한 모습을 인정하고 잘 이해해보자는 의도에서 GPT로 뇌의 이미지를 이렇게 막 만들어가지고 학생들에게 같이 이야기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린 우치다 타츠루 선생의 완벽하지 않을 용기였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양기자 작가의 모순입니다. 워낙 유명해서 언젠간 읽어야지 했던 책인데요. 두 남자 사이에서 갈등하는 한 여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한 층위의 모순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설명하면 소설의 정말 일부만 말씀드리는 거지만 더 이야기하면 너무 많은 것을 담아야 하니까 줄거리는 이 정도로 간단하게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이 책이 되게 유명한 책이라 기대하면서 읽었는데 정말 금방 읽히고 재밌게 읽을 수 있더라고요. 요즘 유행하는 소설들의 필체와 잘 맞다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더 무게감 있는 소설이나 문체가 잘 맞는지 모순이 재미는 있었지만 나랑은 잘 맞는 소설이다 라는 생각은 크게 안 들어서 좀 아쉽기도 했습니다. 나는 조금 더 문장이 천천히 흘러가는 소설이 좋은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양기자 작가님의 다른 책은 또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원미동 사람들이랑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같은 작가님의 다른 책을 사서 읽으려고 준비 중에 있답니다. 기회가 되면 이 모순을 워낙 유명하니까 별도 영상으로 소개해보고 독서 결산에서는 이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기자 작가님의 모순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김희경 작가의 책 먹는 법입니다. 이 책은 이북이라서 지금 종이책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책 먹는 법이라고 해서 책을 막 요리해서 맛있게 먹고
어렵고 그런 건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책의 내용을 잘 소화할 수 있을지, 책을 잘 읽어낼 수 있을지에 관한 책입니다. 그렇지만 작가님의 독서법을 소중히 하라,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건 아니고 읽는 독자만의 독서법을 찾으라는 강렬한 메시지로 시작을 해서 기억에 남은 책입니다. 이 책 먹는 법이라는 책은 저에게 특히 한 구절로 영감을 주었는데, 책 속에서 인용한 프란츠 카프카의 말이 있거든요. 바로 책이란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얼어붙은 바다를 깨는 도끼여야만 한다라는 것인데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나는 그동안 너무 편한 독서를 하지는 않았나? 때로는 내 머리를 깰 수 있는 강렬한 독서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이 구절을 고전 읽기 학교에서 수업할 때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아이들이랑 나눴는데, 이 구절에 공감하는 아이들도 있었고 책을 읽으면서 그 정도까지 해야 하나 싶은 표정을 짓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독서는 어떤 의미인가요? 여가와 재미를 위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가끔은 프란츠 카프카의 말처럼 바다를 깨는 도끼와 같은 독서를 하는 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류희석 시인의 우리 그때 말했던 거 있잖아 입니다. 이 시집은 제가 읽고 좋았던 시 한 편의 구절이랑 친구가 읽고 엥? 했던 시 한 편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 읽어드리려고 이렇게 잡고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읽고 좋았던 시 겨울에는 내내 텅 빈 것이 비치고 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구절이 기억에 남아서 한번 읽어보면은, 나는 사랑이 끝난 몸을 아무렇게나 던져둔다. 물병을 물로 씻는 건 당연한 일인데 사랑이 끝난 몸은 사랑으로 헹궈낼 수 없고, 지구는 선택되었다고 한다. 아무도 거리로 나와 사랑을 외치지 않으면서 오로지 지구에서만 사람이 살 수 있다고. 이런 흐름으로 흘러가는 시입니다. 혹시 이 부분만 읽고 전문이 궁금해지면은 한번 겨울에는 내내 텅 빈 것이 비치고 라는 시를 꼭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저는 이 시에서 도입 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사랑이 끝난 몸을 아무렇게나 던져둔 화자의 모습에서 물병은 물로 씻을 수 있는데 사랑이 끝난 몸은 사랑으로 헹굴 수 없다는 표현이 참 와닿더라고요. 물병과 사랑이 끝난 몸을 동일선상에 두고 비유를 할 수 있다는 게 시인으로서 참신한 발상 같은 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물병과 사랑이 끝난 몸의 공통점이 뭘까 계속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물병과 사랑이 끝난 몸이 무엇이 공통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읽어볼 시는 생존 게임이라는 시입니다. 이 시집의 제일 첫 번째 시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전문입니다. 생존 게임. 건강한 사람이 되려고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꼬박 먹었다. 미래에는 사람 대신 건강만 남을 것이다. 빛을 맹신한 비둘기가 창문에 머리를 박는다. 친구가 이 시를 읽고 왜 하필이면 비둘기가 나왔을지 엄청 궁금해 하더라고요. 저는 건강을 지나치게 걱정해서 건강만 남은 인간의 모습이랑 빛을 맹신해서 창문에 머리를 받은 비둘기의 모습이 유사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그렇게 놓고 보니까 비둘기랑 빛은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 이런 의문이 남더라고요. 여러분은 이 짧은 작품을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비둘기란 무엇일지, 비둘기와 빛의 의미가 무엇일지 생각해 보시고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넘어서는 논증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국어 수업을 위한 개념 있는 국어 생활 시리즈의 세 번째 권인데요. 장르나 추론, 공감, 매체, 어문 규범 같은 국어와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시리즈입니다. 이 책은 특히 논증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장에서는 논증의 본질에서는 논증이 무엇인지
개념과 가치, 종류, 구성 요소 등을 안내를 하고 2장에서는 다양한 상황에서의 논증이라고 해서 설득, 토론, 탐구와 학습 등에서 논증이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소개하고 있었어요. 사실 이런 내용들을 대학 때 배운 내용이라 아주 새로운 내용은 아니었는데요. 오히려 교사의 입장에서 수업을 준비하면서 다시 읽어보니까 개념을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교사가 되고 나니까 책을 읽는 이유도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시험을 위해서 책을 읽는 경우가 있었다면은 지금은 좀 학생들에게 어떻게 설명할지 고민하면서 읽게 되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이 책은 다시 읽을 가치가 충분한 책이었습니다. 논증이라는 개념을 차근차근 이해하고 싶은 분들이나 국어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은 한 번쯤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너무 유명한 책이죠. 헤르만 헤세의 시다르타입니다.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지만 오래 기억에 남는 책이었어요. 제목만 봤을 때는 불교랑 관련된 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시다르타라는 인물이 깨달음을 찾아 떠나는 내용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고타마 시다르타라고 알려진 불교의 창시자는 이 책에서 고타마로 등장을 하고 시다르타와는 별개의 인물로 나타나는데요. 서로 고타마와 시다르타가 깨달음을 주고받으면서 이제 고타마는 시다르타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기억에 남았던 거는 처음부터 시다르타가 약간 완성형 인간으로 묘사가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수련을 해 나가야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점이랑 완성형 인간으로 묘사되는 시다르타마저도 주변 상황에 흔들리는 모습이 계속 나오거든요. 돈이라든가 명예라든가 여자라든가 많이 흔들리는데 이런 구도자도 흔들릴 수 있구나 싶으면서 그럼에도 자신을 좀 바로잡아 나아가는 모습에서 저도 힘을 얻을 수 있었던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지식은 전달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지혜는 전달할 수가 없는 법이야. 우리는 지혜를 찾아낼 수 있으며 지혜를 체험할 수 있으며 지혜를 지니고 다닐 수도 있으며 지혜로서 기적을 행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지혜를 말하고 가르칠 수는 없네. 그리고 이런 모든 시다르타의 깨달음, 지혜는 바깥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고 자신 스스로 찾아야 한다라고 시다르타가 방금처럼 말을 했는데 저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지혜는 이미 우리의 내재에 있는 거고 우리는 이를 얻을 충분한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서 은근히 든든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책에서는 시다르타가 깨달음을 얻는 과정을 더 방대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좀 어렵기는 하지만 그 과정을 함께 따라가 보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읽고 나면 오래 생각하게 되는 소설이라서 세계문학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또 민음사 TV에서 세계문학 전집 라디오 방송도 시청할 수 있으니 책을 읽으시고 함께 시청해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합니다. 네, 지금까지 3월에 읽었던 여러 권의 책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학기 초라 많이 바빴지만 올해 50권을 목표로 열심히 읽고자 한 한 달이었던 것 같아요. 교육에 관한 책을 꾸준히 읽어보고 싶어서 완벽하지 않을 용기랑 넘어서는 논증이라는 교육 도서도 읽었고 시집도 잘 읽어보자 해서 한 권을 읽었고 저는 편식하지 않고 다양하게 읽는 독서가가 되어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다들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